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증시가 현재 대박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로 최저점에서 대세 상승 급등 나올 저평가 우량주 오늘 최초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좀 빠르게 성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19명이고요.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습니다. 제가 딴 거 안 바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또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많이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독, 좋아요, 댓글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바로 이 2021년 하반기 승부주 저평가 우량주 탑3 이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이슈부터 해서 다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자료인데 이 자료집을 제가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나눠 드리니까요. 꼭 구독 부탁드린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 주변 가족분들한테 괜찮다더라 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바로 최저점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 저평가 우량주 오늘 공개하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네, 증시가 말도 안 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 수준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5월 달에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다시 저점을 찍고 대략 뭐 상승세를 본다면은 거의 950포인트에서 현재 뭐 1030포인트니까 대략 뭐 10% 가량의 우상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가를 찍으면서 1000포인트를 가볍게 코스닥이 넘겨버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뭐 정고점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조금 눌려주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뭐 숨고르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우상향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증시 상승 랠리가 나와주는 가운데 솔직히 어떤 종목이 저평가가 돼 있고 어떤 종목이 저점에서 출발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미 다 올라간 거, 이미 다 상승한 거, 이미 다 고평가돼 있는 거 찍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충분히 우상향 대세의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니까요.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상당히 우리에게 좀 자극할 만한 이슈가 나왔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펄업이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판호 발급을 받았습니다. 펄어비스의 모바일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인 파노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은 펄어비스가 2014년 출시한 PC 온라인 MMORPG 검은 사막을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은 사막 모바일은 전날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가 발표한 33종의 수익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젠 중국에서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검은상 모바일은 중국 최대 게임 사이트는 17173의 모바일 게임 기대 순위 3위를 한 만큼이나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검은상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도에 뭐 게임 대상 뭐 6관왕을 수상을 했고 2019년부터는 북미 유럽 등의 게임을 제공하면서 중국까지도 참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게 왜 대단한 거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시장 규모와 이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중국의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약 48조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국내 게임 회사가 뭐 대한민국에서도 돈을 벌겠지만 해외 진출이 사실상 더 큰 시장 규모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해외로 진출하는 게임 회사가 큰 성장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게임 시장 뚫으면서 주가 올랐습니다. 근데 아니 뭐 미국 시장도 뚫고 유럽 시장 뚫는데 중국이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일단은 중국 게임 시장은 48조 원으로 미국이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물론 미국이 좀 작은 것도 있겠지만 중국이 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4년간 사실상 국내 게임사는 중국 시장에 별다른 성과를 못 냈습니다. 왜? 다들 알 겁니다.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뭐 사실상 기억나실 거예요.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것들 솔직히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진출된 것들이 다 빠꾸를 당했죠. 그래서 한동안 뭐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들 광고 못 나가고 한국 연예인도 중국 진출 못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뭐 수출도 많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4년 동안 게임 자체가 중국으로 뭐 수출이나 중국으로 성장이나 이게 좀 불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뭐 1-2년 사이에 조금씩 풀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약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누가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모바일을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하기로 뚫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게임으로는 약 지난해 12월 이후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이 아마 컴투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상당히 크게 뛰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얼마 뛰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펄어비스가 하루 만에 좀 급등세가 나오고 나서부터 충분히 뭐 보시면은 또 하루 이틀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상승세를 보시면은 약 시작가가 62,000원이고 지금 뭐 고가가 88,000원이니까 거의 뭐 50% 가까이, 뭐 엄청난 상승은 아니지만 거의 뭐 50% 가까이 우상향세가 나와줬다. 이 무거운 게 현재 폴어비스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높거든요. 5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5조 4천억짜리가 지금 현재 얼마? 원래 2조 5천억짜리였는데 두 배가 뛰어서 5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친 상승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폴어비스인 걸로 끝나겠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펄어비스 올라간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거 뭐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펄어비스 한번 진출하고 뭐 게임 관련주도 죽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법이 펄어비스 다음은 누구냐? 왜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뚫리고 있어요. 뭐가? 중국 판호가 뚫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되면 모르겠고 아예 처음인 모르겠는데 세 번째예요. 그러면은 4번, 5번이 어렵겠냐? 6번, 10번, 20번이 어렵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최근 중국에서 판호를 받아서 추가 발급, 과연 다른 게임사가 누가 받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업체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위메이드, 넷마블, NC소프트, 웹젠 등이 프로비스를 이어서 판호를 좀 획득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들었죠. 미래의 전설입니다. 물론 저도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상당히 거의 몇 년 동안 미래의 전설이 거의 뭐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의 전설 2가 공식 후속작인 위르 4를 올해 안에 중국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지 퍼블리셔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검은 사막 모바일이 뚫었으니까 위메이드 미르 4도 뚫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전설을 정말 많이 들은 이유는 세계 최대 동시 접속자 80만 명이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보유한 게임입니다. 그 정도로 대박난 게임이에요. 네, 게임사는 원래 그래요. 게임 하나가 대박 나면은 그 회사를 다 먹여 살립니다. 뭐 NC 소프트의 리니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미 미르 IP를 활용한 게임 대부분이 중국 현지에서 내자판으로 획속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위로 4도 뭐 할만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넷마블과 NC 소프트도 리니지 2 레볼루션 그리고 리니지 레드나이츠 등등 판호를 신청을 했고 아직 발급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싹 다 모바일로 지금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PC가 아니라 모바일 게임으로 진출하고 있고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호만 발급이 되면은 사실상 리니지든 뭐 미래전설 4든 대부분이 매출 성장은 거의 뭐 맡겨놨다 봐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넷마블의 경우 중국 대형 게임사 텐센트가 지분 17%를 보유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진출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웹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뭐 뮤 오리진이라는 게임이 있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그래서 이 웹젠도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 다음 후속타로서 다른 게임사들이 솔직히 펄어비스보다도 더 큰 게임사들이 준비하고 있고 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뭐 중국 판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뭐 바로 카카오 게임즈죠. 오딘, 구글도 평정을 했습니다. 리니지
2M 제치고 매출 1위를 달성을 했죠. 그러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기업은 아닌데 이 오딘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크게 나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모바일 MMORPG 오딘 바랄라 라이징 이 애플 앱스토어에 이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매출 1위까지 올랐습니다. 역시나 재보진 않았습니다. 오딘이 리니지2 M을 제치고 구글 매출 1위로 올라섰고 지난 1일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5위를 기록했던 오딘은 하루 만에 4단계 상승의 정상을 탈환을 했습니다. 오딘이 양대 앱마켓 1위를 차지하면서 리니지2 M이 2위로 밀려냈고 리니지 M, 제2의 나라, 쿠키런 킹덤 등등등 매출 순위는 변동이 없고 1등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딘은 북유럽 신화를 한 세계관 바탕으로 하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미 기대가 있었는데 4일 만에 정말 매출을 1위를 달성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록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쿠키런 킹덤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인 신작이 없었는데 제2의 나라와 오딘의 합류로 한층 치열한 경쟁 구도가 성립이 됐다. 누가 1등이니? 누가 2등이니? 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상당히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움직여야 뭐 5%, 7%막 이러거든요. 보시면 딱 봐도 주가 움직임 뭐 정말 많이 안 움직여요. 많이 안 움직이는데 최근에 얼마? 바로 24%를 한 번에 좀 올려 버리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게임 관련된 이슈가 좀 민감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지금부터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왜 게임을 찍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퍼러비스 이외에 중국 판호를 받은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컴투스예요. 그래서 컴투스를 보시면은 지난 2020년 10월에 중국 외자 판호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서머너즈 워에 중국 외자 판호를 확보하고 자사뿐만 아니라 게임 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서머너즈 워 외자 판호 확보에 따른 동인 IP 기반 100년 전쟁 그리고 크로니클 판호 확보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뭐 주가는 뭐 어렵지 않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머너즈 원은 e스포츠인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은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총 4번 개최를 했고요. 중국에서 얼마나 유명하면은 중국 사람이 2번이나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판호 부여를 통해서 향후 국내 게임사 주요 게임에 대한 판호 부여 가능성이 커져서 게임 업종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밝혔고요. 서머너즈 외자 판호 확보에 따른 중국 현지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이 증가하면서 유저 트래픽 매출 증가와 여러 가지가 뭐 가능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컴투스가 12월 달에 사실상 여기서 받았죠. 판호를 받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했는데 현재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이 게임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게임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느냐? 사실상 코스피도 상승 랠리고, 그죠? 코스닥도 상승 랠리고, 열심히 지금 상승 랠리인데 왜 굳이 이 컴투스 같은 대형 게임주들이 빠졌는가? 솔직히 말하면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졌습니다. 상당히 큰 하락을 만들어냈어요. 다른 대형주들은 상승 랠리, 우상 랠리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대형 게임주들은 하락 랠리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코스피는 신고가인데 왜 대형 게임주들은 신통치 않냐? 왜 그런 거냐라고 지금 나왔는데 보시면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NC소프트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국내 대형 게임사가 부진하다는 거예요. 지지부진하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형 게임주들이 부진을 못면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쭉 보겠습니다. 올해 최대 기대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출시 연기가 최근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당초 이달 중 출시였지만 현재까지 출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 기간 동안 400만 명이 몰렸지만 그 기대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미뤄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다? 기대감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빠졌다는 거지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마블 주가도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기대감을 키웠던 제2의 나라가 출시되면서 제로 소멸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시됐다. 뭐다? 기대감이 떨어진 거다. 아까 얘기했죠? 제2의 나라가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안 되고 있다고 했어요? 아까 카카오 게임즈의 이 내용을 보시면은 쿠키런 킹덤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는데 누구? 제2의 나라와 오딘의 합류로 한층 치열한 경쟁 구도가 성립이 됐습니다. 뭔 소리냐? 넷마블 제2의 나라도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기대감, 소멸로 차익 실현이 그냥 출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가가 좀 밀렸다. 뭐다? 실질적인 기업 가치의 하락이 아닌 그냥 기대감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선 상승 동력이 강한 중소형 게임사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코스닥 시장 게임 대장주인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 상승 동력이 가장 풍부하다라고 하면서 아까 오딘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코스피나 또는 코스닥 증시에 비해서 게임주가 좀 기대감 하락으로 인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다? 기업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 기대감 하락이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반기로 미뤄졌다. 그럼 무슨 소리야? 하반기 한다는 거예요. 넷마블은 뭐예요? 게임이 이미 출시가 돼서 기대감이 떨어졌다. 근데 뭐예요? 매출 잘 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뭔 소리냐?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감이 떨어졌겠지만 실적 자체로는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실제 비내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글로벌 시장에 따른 이 글로벌 지금 모바일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 성장이나 또는 실적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모바일 성장 또는 모바일 게임 성장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이미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지난해 40% 성장, 코로나19 효과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시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그렇게 성장이라든가 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지지부진했는데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갈 데 없으니까 게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시장 분석 기관 앱 애니는 2021 게임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고요. 앱 애니에 따르면 2021년 모바일 그리고 콘솔, 핸드헬드, PC 등 포함한 전체 게임 시장 규모는 약 2,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글로벌 게임 시장 성과를 이끈 것은 모바일 게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뭐 게임 시장으로 봤을 땐 PC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바일보다는 대부분 콘솔 게임이 좀 쏠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모바일 게임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얼마? 2021년 1분기 글로벌 모바일 게임의 주간 다운로드 수는 2019년 4분기보다 약 30% 이상 폭증을 했고요. 10억 건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간 매출도 같은 기간 40%가 증가해 매주 17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세가 나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까 게임 시장 중에 제일 큰 시장이 두 개 있다 그랬어요. 뭐? 중국 47조 시장이라 했죠. 어디? 미국이라 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 50조쯤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거의 47조, 50조 삐까삐까 하는데 여기서 뭐가 성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북미 시장의 급격한 상승이다. 코로나19 이전 모바일 게임 시장을 이끈 건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두고 북미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2021년 1분기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점유율도 약 4분기보다 4.1% 증가해서 미국이 얼마? 3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우리가 판호 진출을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시면 어떻게 돼요? PC나 게이밍 또는 집 콘솔, 뭐 엑스박스 아니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성장세가 상당히 둔합니다. 많이 안 움직이죠. 거의 뭐 직선에 가까운 흐름인데 모바일 게임만 지금 우상향.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모바일 게임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임 시장은 지지부진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뭐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바일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미 시장의 모바일 게임 시장 급성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라는 거고 설문자 응답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게임 플레이 시간이 증가를 했고
실제로 팬데믹 피해를 심하게 입은 국가들은 75%의 게이머가 플레이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 이 북미 시장을 대한민국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아, 중국 기다리다 보니까 지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북미나 유럽으로 가자. 우리 미국 먹자. 유럽 먹고 나중에 중국 풀리면 중국 먹으면 되지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이 K 게임 불모지로 여겨졌던 북미 유럽 콘솔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 왜? 모바일 시장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 모바일 시장에 대한민국이 이제 막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원래 아시아가 주를 이루던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제는 북미 유럽도 성장세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북미 유럽 가자라고 밝힌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포러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지사 사무실을 확장하고 캐나다와 네덜란드 각각 스튜디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북미 유럽 지역의 검은 사막을 서비스를 하고, 연말에는 초대작급 PC 콘솔 게임 붉은 사막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거고, 크래프톤의 이 산하의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도 올해 게임 개발사 SDS 인터랙티브 캐나다를 설립을 해서 게임을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NC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리니지 IP를 개발 중인 대형 MMORPG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개발비만 1,000억 원이 넘고, 어쨌든 미국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미국 시장도 커지고 있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럽, 미국도 찌르고 있다. 열심히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충분히 중국 시장도 열리고 실제 불모지였던 미국 시장도 먹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중심은 뭐다? 모바일 게임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연말까지 기대감이나 상승 기대감은 충분히 커질 것으로 누가 봐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예외 이슈로 보시면 되는데, 세계 3대 게임 전시회 도쿄 게임쇼가 9월 30일 날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30일 약 한 뭐 2달 정도 남았고요. 미국의 E3, 독일의 게임스컴에 더불어 세계 3대 게임 전시회 중 하나인 2021 도쿄 게임쇼가 9월 30일부터 10월 30일 3일까지 약 4일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뭐 게임에 대한 뭐 소개나 뭐 게임에 대한 것들을 뭐 행사를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뭐 그런 곳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9월 30일 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실상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보다 시장 대비해서 저점에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관련주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바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조금 먼저 정립을 좀 하자면, 첫 번째가 아까 NC소프트죠. NC소프트 게임 뭐 있죠? 리니지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근 들어서 좀 저점을 또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크게 높지도 않고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넷마블 뭐 있죠? 넷마블 뭐 마구마구라든가 이런 모바일 게임들이 있습니다. 2020 이렇게 있는데, 넷마블이 차트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이 넷마블 차트를 좀 당겨서 보시면 지금 주가 상승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넷마블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컴투스가 있습니다. 컴투스 중국 판호 나왔죠? 근데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시리즈인데, 이 새로운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또 판호 기대감이 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M게임이라고 있어요. M게임 같은 경우는 기사를 좀 하나 퍼왔습니다. M게임은 이미 렬렬강호 온라인이 중국에서 매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바일이 아니거든요. 모바일 아닌데 이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M게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N게임 건희영이 자사 대표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의 지난 6월 중국 현지 매출이 2005년 서비스 이래 사상 최대 월 매출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얼마냐? 2020년 기준 열혈강호 온라인의 국내외 총 매출은 약 150억 원 이상으로 N게임 전체 매출의 35%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혈강호가 그만큼 효자라는 거죠. 예, 효자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혈강호 온라인의 중국의 이제 최고 동시 접속자는 2019년 대비 2021년 6월 35% 증가했다. 이거 계속 증가하는 상태다. 중국에서 상당히 이슈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엔게임을 넣습니다. 열혈강호 중국 진출, 예, 성장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게임도 차트가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전고점을 뚫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막 상당히 고점 같죠? 막 어마무시하게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월봉상으로 보시면 드디어 이제 사드 때 뚫지 못했던 고점을 이제 막 뚫어지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드 때 언제였죠? 이때죠. 예, 사드 막 배치하고 하면서 주가 막 떡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대를 뚫으러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전고점 뚫고 이미 막 여기 막 와 있거든요. 근데 M게임은 이제 막 전고 온 거 보면은 충분히 좀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임도 마찬가지로 제가 관련주에 엮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게임 말고 이제 모바일 게임을 본다고 한다면은 좀 많습니다. 네오위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빠르게 쓸게요. 넥슨 GT. 넥슨 GT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트라이더 플러시 맞나? 플러스인가? 러시 플러스인가? 예, 그럴 거예요. 카트라이더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넵튠 이거는 뭐 카카오 사천성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이슈도 같이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바일 게임입니다. 데브 시스터즈. 아까 전에 이 잠깐 카카오 게임즈 얘기할 때 나왔던 건데 쿠키런 킹덤이라고 있죠. 이게 좀 대박이었는데 이 쿠키런 킹덤이 대박이었는데 여전히 대박이다. 뭐 보시면 되고 썬데이 토즈 이건 애니팡 시리즈죠. 사실상 오래 쉬었습니다. 얘네들은 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실제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뭐야 넷마블 차트와 썬데이 토즈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입니다. 보세요. 차트 상당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네오미즈도 상당히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넥슨 GT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주가 지금 추세 전환을 해서 좀 상승을 보고 있는 상태니까 좀 우리가 올해 7월 거의 저점 수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저평가 우량주를 제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영상들 이런 자료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입니다. 실제 전 마르스 현 김동석이 열심히 자료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꼭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영상 정말 좋더라 괜찮더라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2021년 하반기 승부주 저평가 우량주 탑3 이 자료는 정말 제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거 곧 어플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 출시되면은 구독자분들한테 100% 무료로 모두 배포해 드릴 거니까 어플 출시되면은 어디서 다운받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구독 먼저 해놓으시고 이거 받고 싶으면은 주변 분들한테 이거 받으러 와라 또 공유 유튜브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성의 리얼 주식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